영재 입단자들의 실력 확인의 장, 한중일 영재 기사들의 기량 각축의 장, 최정상 기사와 영재 간 교류의 장,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총 면적 983.23제곱킬로미터, 총 인구수 4만 9천 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합천, 8만 대장경을 품은 버포종찰 가야산 해인사,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 황매산 군립공원, 한강의 정기, 법연사, 영암사, 천연기념물 제289호 화양리 소나무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내 최대 규모 영상촬영 세트장 합천 영상테마파크,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한 대장경 테마파크, 천년의 문화, 깨끗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수계한 도시 합천군과 한국 귀원이 만났다. 세계로 뻗어가는 바둑의 고장 합천군. 다시 한번 영재들을 합천으로 초대한다. 대회 총 규모를 1억 원으로 인상한 이번 대회는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구성. 그 첫 번째, 영재 입단대회 출신 프로기사 8명이 참가하는 하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 불꽃 튀는 달인의 영재 기사들의 접전 끝에 강우영, 박진영, 김영도, 박종훈 4인으로 압축된 4강전. 그리고 영재 입단대회 동기인 박진영과 박종훈의 결승구. 박종훈이 2대1로 박진영을 꺾고 한국 대표가 결정되었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세계 바둑 최강 상국의 영재들이 기량을 겨루는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한국의 박종훈, 중국의 야오 위안어, 일본의 오네시 류헤이의 진검 승부. 삼국 영재 대결 우승자와 한국 최정상 박종환 구단과의 기념 대국.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사를 발굴해낼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2016년 미래 세계 챔피언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2국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백성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벌어졌던 1국 박종훈 선수가 첫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종훈 선수가 상대를 약간 좀 방심한 것 같아요. 이제 패를 걸었는데 네. 그 패가 사실은 좀 무리였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2국은 심기일전 해주길 바랍니다. 먼저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합천군에서 후원하고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총 규모도 4기를 맞이해서 1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이 3자 동률 시에는 공동 우승이지만 가장 어린 선수에게 우승컵이 주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출전자가 가장 어린 선수가 정상과 기념 대국을 하게 됩니다. 네,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3회, 그리고 덤은 6지판입니다. 네, 1국. 한국이 일본한테 승리를 내주면서 일본이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어요. 예, 하지만 이 중국 선수가 워낙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우리 박종환 선수가 중국 선수를 이긴다고 한다면은 아마 3자 동률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3국은 중국과 일본의 만남이고요. 전체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가 영재대국 우승자가 되고 박정환 구단과의 기념대국을 펼칩니다. 네, 박종훈, 야오이아너, 오니시 류헤이 선수가 한중일을 대표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전부 2000년생이고요. 오니시 류헤이 선수는 2015년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입단을 한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라우이아너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또 2대 출전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건기업보 신유황제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출전하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우전 대국을 아쉽게 패했기 때문에 박종훈 선수가 뭔가 심기일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반면에 라오이아노 선수는 이 대회와 또 인연이 있는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지수 선수와 대국을 했고 또 이창호 구단과 또 대국을 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에게는 이기고 신지수 선수에게는 패했습니다. 네, 과연 제4기에는 어떤 선수가 한중일 우승을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합천군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 이 청와대 세트장에서 대국이 펼쳐지고 있죠. 네, 합천군에 있는 청와대 세트장입니다. 작년 10월에 동아일보 국수전체 1국을 바로 여기서 했었습니다. 네, 랴오 이하너 선수의 흑번인데요.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박종훈 선수는 제3회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했는데요. 사실 같이 입단을 했던 박진영 선수에게 이겨서 이번 출전 자격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박진영 선수한테 이기면서 영재 선발대에서 우승을 했었죠. 예전에는 갈라치는 것도 많이 두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걸치는 걸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걸치는 것이 거의 트렌드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한동안은 이 갈라치는 수가, 그러니까 이 갈라치는 수는 한 2, 30년 전에는 많이 뒀었고요.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갈라치는 수도 있지만 걸치는 수가 거의 주종목이 됐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죠. 예, 지금처럼 된다면은 갈라친 거와 거의 진배가 없는 모습이 됐습니다. 네, 바로 뛰어듭니다. 지금과 같이 뛰어들게 되면은 밑에 붙이는 수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온 수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라오이아노 선수 아주 화려한 행마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한번 여기도 들어가 봤다, 저기도 걸쳐 봤다. 지금 두는 것을 봐서는 이 한 점에 대해서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두려는 의도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발빠른 기풍인가요? 글쎄요, 저도 사실 작년에 한 판을 보고 더 이상 바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빠른 기풍인지 그 기풍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걸치는 것은 사실 최근에 젊은 기사들이 많이 두는 트렌드입니다. 네. 네. 어느 한쪽을 결정 지어주지 않고 뭔가 계속 다른 쪽을 가죠. 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좀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이때는 한 간을 띄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씌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은
나오고 올 때 밀고 막을 때 네,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씌운다 하더라도 뭔가 이 안에서 답답한 모습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그걸로는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렇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네. 이제 붙여서 두는 바둑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붙여서 두는 바둑이 되면 이렇게 끼우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박정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력 우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한 판을 이기고 네. 라오이아노 선수가 다음 대국에서 일본 선수를 꺾어주길 바라는 것이죠. 꺾어주게 되면 3자 동률 우승이 되는 것이죠. 네,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는 어딘가요? 뭐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는 한때는 이 수가 많이 두어졌었는데요.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오는 네. 이 모습이 가장 많이 두어졌었는데 오늘은 뭐 이쪽으로 올지 아니면 또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아, 들어오는 높게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30분이라는 시간이 바둑에서는 짧은 시간인데요. 네.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하네요. 지금 포석이 나빠지면은 네. 포석이 나빠지면은 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죠. 이제 박정원 선수의 최고 약점은 포석이 좀 약하다는 것이 최고 약점이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초반에만 바둑을 좀 제대로 짜놓으면은 이 종반 마무리는 제가 자신 있는데 초반이 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초반에 잘 맞춰서 두면 중종반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처럼 두게 되면은 백은 젖히고 끊고 네, 이런 모습이 많이 보통은 이것이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이제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과연 박종훈 선수는 이 모양을 택할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모양을 택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순이네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의 제가 말씀드린 그 변화도가 뭐 거의 필연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외길이거든요.
밀고 뭐 한 칸 띄는 그 정도가 될까요? 네, 지금 정도면 거의 필연입니다. 지금 백도 한 간을 띄고 껴붙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됐습니다. 첫 수부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박정호 선수가 1구 패한 걸 생각하지 않고 네, 심기일전에서 좀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쪽으로 많이 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쪽으로 이제 걸치게 되면은 이쪽으로 바꾸고 나서 올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칸을 벌리는 게 아니고 잠깐 이제 이쪽으로 오는 수가 이제 많이 생겼었죠. 근데 오늘은 그냥 바로 걸쳐갔습니다. 네, 바로 걸치게 되면 이런 정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백은 이쪽으로 예, 두고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하나 오고요. 네, 받아줄 때 붙이고 네, 이것이 뭐 거의 뭐 정형화되어 있는 모양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박정호 선수가 일단 틀었습니다. 바둑을 길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도이죠. 네, 이걸 그러니까 걸쳤죠?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이쪽 학원 갔죠. 네. 다가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아마 백으로서는 흑으로서는 이렇게 두 칸 벌레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칸을 띄고 받을 때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점이 이 한 점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은 보통 이제 협공을 많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협공 가는 것은 같이 들어와 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협공 갔는지 모를 정도의 바둑을 이제 만들겠다는 네. 의도이고요. 지금처럼 둔다면은 거의 이것은 이제 필연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두는 수도 많이 두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둘 때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그렇게 두는데요. 네. 이때는 그 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네. 밀고 나면 젖혀놔야 되는데 뚫으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 단수를 쳤을 때 돌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따낼 때 단수를 치고 이쪽을 이을 때 흙이 이을 때 요돌이 여기에 있으면 이걸 늘어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젖혀받아도 끊어도?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연결이 됩니다. 아, 따낼 네. 수밖에 없는데 이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돌이 있는 경우는요. 이렇게 오면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막고 이을 때 직결로 가죠.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건 네, 그동안- 초반에 너무 망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씌우는 손은 투명이 안 되죠. 네, 이런 모양에서 지금은 협공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그래서 획도 그냥 입구자로 가는 게 나은가요? 그냥 입구자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물론 있긴 있어요. 네. 밀면 나오고 한 번 더 밀면은 젖히고 놓으면은 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모양은 지금 이쪽에 선수가 되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이렇게 받자니 이 수가 선수가 되고 네. 이렇게 받자니 이 모양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돌아와야 하고요. 역을 정비하게 되면은 이 모양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도 두껍지만 백이 양쪽이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모양은 흙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백도 그러면 이쪽으로 같이 잡고 막았고요. 하나 밀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물론 이 수는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한 칸을 띄고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은 이 붙이는 것은 거의 필연입니다. 안 두게 되면 백이 이쪽으로 오나요? 안 두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두거든요. 그럼 이거 네.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자니 또 올라가거나 치받는 수가 선수가 되거든요. 이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 모양은 이렇게 두고 나서 따낼 때 이 전체가 만약에 에워쌀 때는 못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으로 끊어간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고 나서 단수 칠 때 여기를 잇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네. 따내면 내려가고 나오면 나오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에워싸면 또 못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아마 두지는 않고 있지만 흙이 여기 두는 건 필연이고
예전에는 이걸 두고 나서 올 때 여기까지 두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이수를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나 이런 데가 선수라는 것이에요. 안 두면은 이렇게 젖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을 때 이거 돌려치겠다는 것입니다. 아, 이도를 가볍게 보는 네, 거네요. 따라가게 되면 역을 이어가지고 전체를 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필연인 것 같이 보이고, 네. 뭐 여기 아직 두지는 않았지만 이거 두는 것이 필연인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지, 여기는 교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을 도와야 될지 아니면 저쪽을 도와야 될지 다음 장면이 어려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전에서 확인하시죠. 네, 흙은 과연 하변을 뒀을지. 네, 역시 네. 지키네요. 거기는 둬야 됩니다. 다음에 백은 좌상귀 쪽을 두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아주 저수는 뭐 최강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3, 3을 두었기 때문에 저건 구려가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최강의 수단이죠. 가장 집을 많이 짓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한 점을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집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이런 바닥을 두면 가장 유연한 바닥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쪽을 두지 않고 협공을 갔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박종훈 선수가 제1국을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승부를 호흡을 좀 길게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1국을 좀 했기 때문에 바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두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이수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수는 승부의 호흡을 길게 가겠다는 뜻이고 지금 이쪽으로 협공을 간 것은 좀 적극적으로 둬가지고 좀 이기면 멋있게 이기고 지더라도 장렬하게 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백이 협공한 수는 이정표 같은 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택의 기로를 다르게 네. 하는. 그러니까 오늘 승부를 좀 길게 가는 것과 천천히 가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쪽은 훗날 이렇게 젖히면은 끊고 단두치면 여기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가고 이런 식으로 올 때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이 흙으로는 제1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방이 선수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끊기는 수는 방비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백은 뛰어나오는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거기 안 뛰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거기를 안 뛰어나와서 흙이 이쪽을 누르는 날이면은 이 앉으면 도망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씌우게 되면 도망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도망을 못 간다고 한다면은 상변의 모양이 다 흙의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쪽은 놓칠 수 없는 것이었고요. 백은 지금 이쪽으로 씌울 것이냐? 네, 씌웠습니다. 지금 여기를 해두고 씌울 것이냐, 그냥 씌울 것이냐를 봤는데 그냥 씌운 것은 만약에 이쪽으로 건너붙여 오는 것은 그때 저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는 수가 강수는 강수인데요. 이때 젖히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거는 안 끊습니다. 들어버리게 되죠. 아, 이제는 반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끊으면 이걸 끊어버려 가지고 일단 축장만 안 되면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쪽으로요. 네, 이거는 아주 골치 아파지죠. 이 옛날에 저희 또래들 기사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 동교생인 선홍호 구단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축장말만 안 되면 바로 끊어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유명하죠. 뭐가 뭔지 모르는 승부가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항상 승부는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별명도 손오공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들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잘 안 싸우거든요. 우직한 수는. 근데 선홍호 구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보다는 좀 상수였던 조은영 구단이나 서봉수 구단이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로 좀 생각을 했었죠. 확실히 그런 바둑이 젖바둑에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머리를 내미는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사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 2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합천은 이 바둑과 참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 합천 출신 고 하찬석 국수가 걸출한 바둑인이 배출되었고 합천에서 바둑 인재를 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대회를 계획을 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또 많은 국내 바둑인들에게 우리 합천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보편적인 그냥 대회보다는 이색적인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바둑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영재와 우리 정상의 대결을 붙여서 바둑에 대한 발전, 우리 합천에서 좀 이렇게 바둑의 고장에서 기여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창한 군수 인터뷰였는데요. 네. 합천하면 옛날부터 예로부터 풍광이 좋고 먹거리가 많고 또 인물이 많이 배출나기로 또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데 또 바둑의 고장이기도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 국수의 고장 하찬석 국수를 기리는 이런 대회를 만들었었는데 그 대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영재를 배출하는 대회, 또 영재를 배출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와 함께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한중일로 더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창한 군수께서 이제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영재들 세계 대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영재들 세계 대회라기보다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또 뭐 대만도 그렇고요. 또 여러 군데의 이 신인 배출, 뭐 신인이 앞으로 차후에 꼭 영재뿐이 아니고 신예 기사들이 이 배출의 장이 되는 것도 하나의 흥미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백이 변 쪽으로 받았고 흑이 나를자로 씌어간 장면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쪽으로 이제 붙여가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일감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이제 건너붙였네요. 이 수를 두기 전에 건너붙였으면 더 화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둘 때 이걸 두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밀어붙였으면은 더 화끈한 바둑을 지금 이도는 없습니다. 이쪽을 둔 연후에 오니까 붙였습니다. 놓으면은 끊겠다는 의도 있고 이쪽을 뒀을 때 이렇게 막아서 싸우겠다는 뜻인데
이세돌과 이세돌은 오히려 백이 더 강하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박종원 선수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세돌 구단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세돌과 네. 백의 이세돌과 네. 흑의 이세돌. 네. 저도 제가 말할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전투를 박종훈 선수 쪽에서 걸어갔는데요. 네. 오히려 제1국을 패했기 때문에 2국에서는 아예 마음 편히 둘 수도 좀 있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예. 바둑을 꼭 이겨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두게 되면은 바둑이 경직된 돌을 많이 두게 되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는 마음 편히 둘 수도 있는 모습이 되겠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1국을 승리를 했다면 너무 또 승부에 치우쳐서 바둑을 그르칠 수도 있고요. 네,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라우이아나 선수는 이 판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바둑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끊는 한 수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안 끊고는 나를 짜는 건너붙여라 해서 건너붙였거든요. 근데 보통 격언에는 나를 짜 건너붙이면 끊지를 말아서 뒤로 젖히는 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늘고 나서 올 때 끊어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끊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 때 늘면은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때 이쪽으로 막아가면은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흑의 입장에서는 설사 이 넉점을 잡히더란다 하더라도 이 넉점을 이용해서 이쪽만 다 싸발릴 수가 있으면은 고깃값은 충분히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쪽을 젖혀서 싸우는 바둑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흑의 그쪽이 더 입장에서는요. 강력해지겠네요. 네. 지금의 모양은 여야가 지금 흑과 백이 동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의 흐름으로는 백은 잘 잡히지는 않고 비가 아니면은 흑을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흑은 꼭 이걸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위만 다 싸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의 이치가 그래요. 내가 한쪽에서 이득을 얻으면은 한쪽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다 얻으려고 하면은 두 개 다 놓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무조건 끊는 한 수 것입니다. 나올 때 이걸 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있는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있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붙이는 수가 강력해지거든요. 이 돌이 여기 있는 경우는요. 붙이는 수는 성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놓을 때 여기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요 속점 잡혔습니다. 물론 단수 쳐서 이렇게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쪽을 이어버림으로써 이 모양은 좀 답답한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역시 막아둡니다. 뭐 백도 끊는 한 수입니다. 이 다음에 흑이 다음 한 수가 궁금합니다. 거기 빠졌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100은 일로 느는 수는 없습니다. 일로 느는 수는 늘었다가는 이쪽을 붙인 수에 이건 아주 곤란해지죠. 붙이는 수에 뭐 치받고 나올 때 이거 젖히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로 그만이죠. 아, 촉촉수네요. 네, 이걸로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변으로 뛰는 뭐 이런 모습을 택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쪽은 단술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게 되면은 당장 잡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처음부터 아주 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 붙여둡니다. 네, 역시 그 붙이는 수를 흙한테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고 여기를 잇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이쪽에 축작만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갈 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치받게 되면은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또 내려가면은 맞고 올 때 이렇게 호구 치겠다는 것입니다. 단두차도 이어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한 점을 나오고 올 때 여기를 한 칸을 띄게 됩니다. 이쪽을 한 칸 띄게 됩니다. 그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두면 탈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탈출이 되면은 이건 잡혔죠. 네. 네. 그래서 흙도 그냥 네. 늘어두었는데요. 그러니까 막지도 못하고 치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늘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백도 지금 화점으로 보통의 모양은 이쪽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다고 한다면은 젖히는 수를 택하고 미는 수를 택하면은 이때는 한 번 더 밀어가고 나서 올 때 뭐 이런 걸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쪽도 공간이 넓어서 수기가 필요한 장면이네요. 네. 야오이아너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건교배 같은 경우는 이 위진 선수가 또 우승을 했던 기전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이 건교배는 중국에서는 이 권위 있는 신예기전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신예기전 하면은 항상 이 남자 선수가 우승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네. 여류 선수가 우승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1인자인 여류기사 위징 선수가 그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징 선수가 우리나라가 삼성화재배 그 본선에서 우리나라의 목진석 선수를 이긴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최철환 선수도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선수가 지금 얼마 전에 벌어진 백령배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그 최정원 선수 국내 1인자죠. 최정원 선수를 반집을 이기고 또 거기서 여자 국가대표로 뽑혔거든요. 여자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네. 그만큼 위증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회에서 라오이아노 선수가 작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올 때까지만 해도 작년 1월달에 올 때까지만 해도 라위아너가 누구냐? 그리고 바둑도 뭐 그렇게 그게 잘 두는 것 같지도 않다, 신동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창호 구단을 이겼어요. 그 신진서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작년 신예 대회에서 우승을 한 강타자다. 네. 지금 레벨이나 이런 급으로 봐가지고는요, 틀림없이 이 박종원 선수보다는 한 수 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경험도 훨씬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5대5 아니냐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5대5 하면은 약간 웃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라위아너 선수가 한 6대4 정도는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라위아너 선수도 작년에는 내가 한중 교류전에서 패했지만 올해는 한중일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서 이 박정환 선수한테도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네. 생각이고요. 네. 한중일 선수 모두가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기사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좋은 자리입니다. 또 수상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자리는 이제 무슨 틀 나타나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쪽을 어떻게 받게 되는 날이면은 한간을 띄어가지고 이 모양은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막고 온다 하더라도 막아버리게 되면은 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 나오고 짚어들 때 이쪽을 두게 되면요, 여기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놓고 나서 이쪽을 둘 때 여기를 젖히게 되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호흡을 치면요, 이 자체로 이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걸로 살아있고요, 또 이쪽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걸로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끼우는 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거는 살아있습니다. 이게 살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게 잡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수상전이 아니라 백은 사는 수를 연구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바둑을 보실 때요, 사실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두는 수 한 수 한 수를 갖다가 제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들으면은 좀 이해가 가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상대가 두기 전에 나는 이렇게 두고 싶다 하고 생각을 했다가 바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 이거 내 판단이 틀렸구나, 아니면 내 판단이 옳았구나, 이런 걸로 본인의 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바둑을 보시는 것보다 이걸 볼 때 그 기사한테 본인이 딱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거기가 급소라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수는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은 지금 이 모양이 쌍방의 급소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이 돌로 자꾸 여기를 치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를 안 두니까 역으로 뒀습니다. 무슨 뜻이냐? 받으면은 들여다보고 이을 때 꽉 막으면은 이 모양이 자체로 사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고,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고 나면은 이걸로 오면은 뭐 치중가도 잡혔고요. 어떻게든 잡혔습니다. 이 모양은요. 이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역시 이 돌로 들어가고 나올 때 치중감은 이만한데 잡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수는 많다 이겁니다. 이제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간이 급소가 아니고 아까 제가 계속 이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급소인 것 같아요. 이수를 둬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는 곳은 젖혀 나오게 되면은 이건 탈출됐습니다. 머리를 내밀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물론 이 여기를 둬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두는 것은 미는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건너가면은 그때 나와서 끊어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데가 두는 수가 성립이 안 돼요. 두게 되면은 나오고,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밀게 되면은요. 네, 이거는 좀 잡힌 모습이에요. 네. 네. 급소 자리를 흑한테 맞았는데요. 네. 지금 박정훈 선수가 상변으로 한 칸 뗀 수는 네, 지금 치받은 수를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쪽이 못 살고 뭐 수상전으로 갈 경우에는 잡더라도 흙이 굉장히 두터워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수나 아니면 이 수를 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게 되면요. 이 모양은 들여다보고 나올 때 이건 늘어야 되는데요. 이때 찌르고 나올 때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은 제가 볼 땐 체와 비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하나 해놓는다 하더라도 역시 이쪽을 늘게 되면요. 한 번 더 밀어두고 늘을 때 찌르고 나올 때 빠지게 되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놓고 이을 때 이렇게 두면은 네, 이 모양은 또 거의 제가 볼 땐 비기예요. 비기 된다면 백이 한 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시간이 네, 지금 그 수가 최고로 강하게 버티는 수 중에 하나거든요. 어찌됐든 흙은 넘겨주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상변에서 굉장히 큰 수상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쪽까지 진행이 됐었고 네, 몇 번 이쪽을 그냥 붙였죠. 네, 붙이게 되니까 이렇게 뒀는데 이 수는 최강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보통인데 네. 이거는 이제 붙이고 젖힐 때, 알아야겠죠? 네, 또 젖히게 되면은 네. 이것은 그냥은 안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거의 사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최강으로 둔다고 하면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두게 되면 들어가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 또 이쪽으로 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 이걸 맞나요? 잠다, 네, 그걸 네. 잠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젖혀서 올 때 단수 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오는 것도 훗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 모양은 이쪽으로 많이 두게 됩니다. 그때 역을 정스럽고요. 뒀습니다. 네. 이때도 보통은 이렇게 잡는 것이 사실은 보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보통인데 적극적으로 왔습니다. 네. 띄어넣을 때 하고, 붙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고 올 때 네,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저는 여기를 붙이고 싶으면요. 지금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똑같이. 네, 젖혀오는 것은요. 지금은 이게 끊어주지는 않습니다. 끊는 것은 단도 치고 잡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요. 네. 그리고 잡게 되면 이건 골치가 아픈데 네. 지금은 이걸 늘어버립니다. 끊지를 않고요. 늘어버리게 되면 이 두 점 아니면 이 두 점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100으로서 강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늘어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분하게 두겠다는 의도예요. 네, 이 교환과 이 교환은 그럼 백이 손해인가요? 근데 이 교환은 지금 보통은 이걸 탈출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젖히고 나올 때 네, 치받으면 여기를 잇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는 이런 바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당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박정호 선수는. 지금 네. 여기를 벌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당하더라도 참고 두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강하게 싸우는데 약간 반박자가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였어요. 젖히는 것은 아까 좀 늘어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게 끊겼다는 얘기고, 네, 일로 치받는 것은 이렇게 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막지를 않고 네, 이렇게 나오면은 넣으시죠? 막고 단수를 치면 호를 칩니다. 그러면 단수를 치면은 이어야 되는데, 네, 따내면은 건너가서 이것은 뭐 잡았죠. 그리고 이쪽을 막아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한 나가는 칸 뛰는 수가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네, 올 때, 하는데 네,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요, 이게 도망갈 수는 있어요. 도망가면 그 대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게 죽어버리죠. 그렇죠? 맛보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면 이쪽을 막아버려가지고 탈출됩니다. 이건 백의 대성공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둔 수는 좋았어요. 붙인 수는요. 흙은 이 수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기분 나쁘기 때문에 늦춰받았는데 이때 이렇게 온 수는 참 좋은 수이긴 한데 저는 이 수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수에 대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젖혀서 이건 유유히 탈출입니다. 이 모양은요. 중앙으로요. 네, 탈출만 되면 이 모양이 안에서 네. 살려면 궁색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때는 이걸 밀어두고 막을 때 여기도 해두고 어딘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뭐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 이건 가볍게 살았습니다. 이 모양도 살게 됐네요. 그렇죠. 탈면은 이게 잡힌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박정호 선수가 더 멋있는 수, 이 수를 택했습니다. 네, 이건 아직 없습니다. 없죠? 네, 요 수를 택했습니다. 한 칸 띄었어요. 근데 이 수가 항수였어요. 지금요. 이 수에 지금 막으면은 이렇게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으면은 지금 이쪽으로 한 칸을 띄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못 살아 있네요, 지금. 네, 이 모양은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양이 그냥 백이 흙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비가 아니면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흙은 이쪽을 다 막을 수만 있다면은 여기 젖혀가지고 강력하게 싸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은 흙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호 선수가 그냥 한 칸 뛴 수는 멋들어진 항마이긴 하지만 역시 이걸 치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네, 상변의 수상전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전으로 가보시죠. 네,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 2국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만 다녀올게요.